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인. 많이 보셨나요? 마인. 난 처음에 마인이라는 제목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약간 이 정도와 사도 중간에 마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인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협지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마인, 내 것. 영어 아시죠?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백미경 작가의 작품인데요. 사실 백미경 작가가 자기의 이름을 제대로 알린 작품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작품이 품이 있는 그녀라는 작품이었잖아요. JTBC에서 했던 그 작품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층들, 그 돈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뒷얘기를 좀 가감없이 풀어냄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마 백미경 작가는 그게 본인이 잘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갖고 온 이 마인이라는 작품도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재벌가 하면 일단 관심이 가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뒷얘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저 선망할 만한 얘기인가, 선망할 만한 대상인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뒷얘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아마 이거 사전 취재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가 그룹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에 구체적인 재벌가의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저거 어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드라마가 좀 특색으로 갖고 온 건 뭐냐면 품이 있는 그녀는 재벌가의 뒷얘기를 좀 이렇게 폭로하는 느낌이라면 이 작품은 마인이라는 작품은 여기에 플러스 우리 영화 그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런 기생충이 갖고 있는 약간 계층적인 이야기. 서로 약간 선이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생충 보면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냄새라는 코드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데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나눠지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직업적 위치에 따라서 손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다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역할이 다른 이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거든. 근데 인간으로 따지면 이 선이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죠. 이게 냄새가 그런 거죠. 우리는 서로 나눠져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싹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선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재벌가라는 공간을 두고 재벌가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동시에 여기서 일하는 뭐가 있어요? 메이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튜터. 요즘 무슨 여기는 이제 그 시크릿 튜터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런 튜터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이런 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계 사이에서 뭔가 긴장감이 만들어지는데 분명한 선이 있지만 넘어서는 그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는. 예를 들면 뭐 메이드가 갑자기 여기 지금 그 재벌가 사람하고 뭔가 러브라인이 엮인다거나 뭔가 서로 끌리는 면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이러면 선이 넘어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튜터로 들어온 사람이 그 가르치는 아이한테 이게 튜터가 하는 정도의 지켜야 될 선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선을 확 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 친엄마가 할 만한 역할들을 갑자기 하고 있다거나 튜터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럴 때 뭔가 확 넘어서는 그 불편함 같은 게 있거든요. 아슬아슬함. 그런 것들을 이 마인이라는 작품은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가라는 한 공간을 갖고서 얘기를 하지만 그 공간에 나눠져 있는 두 부류, 나눠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선, 이 선이 있고 이거를 넘나드는 그 아슬아슬함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한다. 중요한 건 뭘 얘기할까요? 제목이 마인이잖아, 마인. 내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진중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딱 보면 처음에는 이거 혹시 약간 막장 아니야? 재벌가가 등장하고 뭐 서로 부딪히고 재벌가만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 네가 감히 선 넘지 마!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여기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근데 동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찰적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갑자기 깊어져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생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약간 하나로 압축시켜서 재벌가라는 한 공간 안에서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를 약간 은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특별한 관전 포인트를 만드는 예수정일, 그러니까 엠마 수녀라는 수녀님이 등장을 해요. 수녀님이 등장하는 게 특이하잖아요. 수녀님이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 니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허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벌가 사람들을 계속 카운셀링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다 아시겠지만 재벌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사회면에서 맨날 보는 그 갑질하는 어떤 그런 그 재벌가 사람들 이야기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지만 가족 내에서도 거의 뭐 이게 가족 구성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들도 있다 이런 거죠. 여기 이 드라마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두 인물입니다. 서희수라는 인물과 정서연이라는 인물. 서희수는 이보영 씨가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서연이라는 인물은 김서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두 인물이 좀 달라요. 김서영 씨는 굉장히 재벌가에서 태어나서 그 룰에, 그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가족을 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족 내의 일이나 가족 외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비즈니스적으로 잘 처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손을 딱딱 긋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모든 권력의 중심처럼 보여. 근데 사실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있더라. 왜? 젊어서 이 인물이 동성의 어떤 연인을 되게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왜? 밝히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버리고 지금 이 많은 이 재벌가의 재산 관리 뭐 이런 모든 권력들을 다 쥐고 있지만 실제로는 갖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보영 씨는 좀 새로운 여기 이 재벌가의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재벌가 태생이 아니야. 여배우입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다.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여배우인데 재벌가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죠. 근데 재벌가의 생리가 좀 딱딱해. 너무 위계구조도 명확하고. 근데 이 인물은 그런 체계가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 되게 강해. 그 와중에서도 밑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는 메이드들. 그 메이드들하고도 약간 편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예요. 무슨 얘기냐? 선을 정서연이라는 김서영 씨가 하는 인물은 선을 정확하게 긋는 인물이고 이보영 씨는 선을 조금 열어놓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보영이 이 재벌가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 전처인지 모르겠지만 전처의 소생이야. 그래서 친아들이 피가 섞이진 않았는데 그 열심히 정말 자기 아들처럼 키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자경이라는 인물, 옥자연이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튜터로 들어와서 엄마 행세를 하네. 알고 봤더니 진짜 엄마네. 이거 내가 스포일러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 1, 2편 보면 다 이거 압니다. 진짜 엄마야. 그러면 지금 이보영 씨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족에 대한 부분들 이게 사실은 내게 아니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자기 거라고 갖고 있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 그게 깨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인물들이 선을 넘어옴으로 해서. 흥미롭지 않나요? 그림 자체가. 저는 이런 구조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공간을 가지고 공간에서 뭔가 선이 있는데 그 선이 깨지면서 뭔가 파국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전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의 한 그림을 딱 잘라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얘기 굉장히 강합니다.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막 갈등과 부딪힘,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정말 무식하게 막 해결을 해요. 사람 한 명 죽여 막. 물론 실제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권력의 힘이 강하니까 그런 파국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매회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다 부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라 뭘 자꾸 맨날 집어 던지고 깨요. 근데 그 깨는 게 뭐 하나에 뭐 1억씩 되는 것도 막 있고 막 어마어마한 작품들도 막 깨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막장적인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 이게 자극이죠.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성찰적인 시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무게를 꽉 맞춰줍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는 백미경 작가가 오래간만은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부진했어요. 괜찮은 작품을 좀 내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초반이지만 이 작품을 많은 분들이 좀 보면서 저는 실망 안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 이 작품 또 내가 보기에는 뒤로 갈수록 극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그게 주는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들도 굉장히 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오늘 헐크 지수를 얘기하면서 오늘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작품이 주는 기대감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헐크 지수를 말하겠습니다. 헐크 지수 3대 7입니다. 뭐 낮은 어떤 지수는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높은 내가 항상 헐크 토크 얘기 갖고 올 때 3대 7 이상은 다 했던 것 같아. 보니까 이 작품에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준 거는 막장적 요소가 좀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물론 아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현실일 거예요. 실제 재벌가에 이 부분 플러스 굉장히 성찰적 시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작품을 고양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편부터 보시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